마블 슈퍼 영웅을 소재로 한 영화. 이들 작품에서 음식 장면이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연을 들려드린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많은 설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서사적인 슈퍼히어로, 전투, 비극적인 로맨스, 때로는 관객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그루트와 엘리게이터, 로키 등과 같은 귀여운 조역의 모습도 거론된다. 영화 매니어들이 마블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음식은 스토리 진행에 가장 중요한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음식은 비전과 스칼렛 위치 등과 같은 팀원 간의 결속을 굳건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로키는 자신이 추구하려는 목표에 의욕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적지 않은 격려 장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캐릭터에 대한 강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MCU는 이러한 식사와 간식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환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먹는다는 과정은 매우 현실적인 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MCU 프랜차이즈에서 은연중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음식. 관련 눈에 띄는 장면 베스트 10을 모아보았다. 1. 샤와르마 어벤져스 2012. 지구 에너지 원천 큐브를 이용한 적의 등장으로 인류의 미래가 위험에 처한다. 국제평화유지기구 쉴드 국장 닉 퓨리 사무엘 L. 잭슨은 어벤져스 작전을 위해 슈퍼히어로들을 결집시킨다.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 헐크 마크 러팔로,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등 개성 강한 슈퍼 영웅들이 의기투합하게 된다. 어벤져스가 펼치는 뉴욕 마지막 전투. 토니 스타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샤와마 지점을 발견하고 이를 팀원들에게 알려준다. 어벤져스가 레스토랑에 앉아 함께 샤와르마를 먹고 있는 모습이 짧은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다. 슈퍼 영웅들이 평범한 서민들처럼 음식을 먹는 장면은 지금도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면으로 언급되고 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회용 장면은 엔딩 크레디트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어벤져스를 통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음식. 샤와르마는 오스만 제국시대 레반트 지역에서 유래한 중동 요리로 알려져 있다. 고기를 얇게 썰어서 거꾸로 된 원뿔 모양에 쌓아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천천히 회전하는 수직꼬치로 굽는다고 한다. 주로 양고기가 활용되고 있지만 닭고기, 칠면조, 쇠고기, 팔라펠 혹은 송아지 고기도 사용되고 있다. 샤와르마는 아랍 세계와 중동 전역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매우 인기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아랍어 샤와르마는 에추 오스만 터키어 세비르니를 번역한 것. 고기를 쇠꼬챙이에 끼워 돌려가면서 굽는 기구인 로티세리를 지칭하는 음식 용어라고 한다. 2. 비전의 요리 만들기 시도 캡틴 아메리카 11워 2016. 많은 시민들이 통제 불가능한 슈퍼히어로 행동에 점차 두려움을 느낀다. 미국 정부는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영웅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영웅 등록법을 추진한다. 아이언맨은 영웅들 행동을 일정 단계에서 규제를 해서 시민의 우려와 도시의 파괴를 차단시켜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한다. 반면 캡틴 아메리카는 세상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대담한 행동을 요구하며 정부 의지에 통제받으면 세상을 구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결국 정부 정책을 놓고 아이언맨 팀 아이언맨, 블랙팬서, 비전, 블랙 위도우, 워머신, 스파이더맨과 캡틴 아메리카 팀 캡틴 아메리카, 버키 반스, 팔콘, 스칼렛 위치, 호크아이, 앤트맨이 대립하는 내부 전쟁이 펼쳐지게 된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캡틴 아메리카 11워에서 비전 폴 베타니은 완다 엘리자베스 올슨을 위해 파프리카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전의 정성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해주게 된다. 음식을 만들고 맛보는 행동은 두 사람의 로맨스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마침내 장래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게 된다. 음식을 만들려는 행동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합성체인 비전에 대해 인간적이라는 분위기를 풍겨주는 단서가 된다. 파프리카시는 고기에 파프리카를 넣은 헝가리 전통 요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치킨 파프리카시는 헝가리 일반 가정 식탁에서 파프리카시를 변형시킨 가장 유명한 요리로 알려져 있다. 고기는 일반적으로 파프리카를 넣은 루라는 소스에 장기간 끓이는 제조 과정을 거친다. 3. 어벤져스 아이스크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2018 어벤져스와 동료들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계속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주 그림자로부터 새로운 위험인 타노스가 등장하게 된다. 은하계에서 악명을 떨치는 폭군 타노스. 그의 목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유물인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두 수집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무모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어벤져스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은 이제 타노스의 음모를 저지시킬 순간에 이르게 된다.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반전이 가득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영화에서 토니, 브루스 배너마크 러팔로, 스티븐 스트레인지 베네딕트 컴버배치, 웡 베네딕트 웡 등이 벤 앤 제리 아이스크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다. 아이스크림 맛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풍겨주고 있는 암울한 세상 풍경을 일격에 날려버리는 카운터 펀치를 제공했다는 반응을 얻는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있는 슈퍼 영웅들이 풍겨주고 있는 지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음료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낸다. 벤 앤 제리로 널리 알려진 벤 앤 제리 홈메이드 홀딩스 인코퍼레이션은 아이스크림, 냉동 요구르트 및 얼음 디저트 샵의 소베이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1978년 미국 버몬트 주 벌링턴에서 출범했다. 아이스크림 분야에서 다국적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4. 블루베리 어벤져스 2012 토르에게 입양된 로키 치타우리 군대와 팀을 이루어 테서렉트의 힘을 이용해 아스가르드에서 미드가르드로 이동해서 지구 침공을 계획하고 왕으로 등극한다. 쉴드 국장 니크리는 아이언맨으로 알려진 토니 스타크를 소집해서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출범시킨다. 어벤져스 군단에는 스티브 로저스, 일명 캡틴 아메리카, 브루스 배너, 일명 헐크, 토르, 나타샤, 로마노프 일명 블랙 위도우, 클린트 바튼 일명 호크아이 등이 포진한다. 강력한 로키를 제압하고 외계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한다. 토니는 헬리캐리어에 탑승해서 브루스와 스티브 로저스 크리스 에반스와 연구실로 돌아온다. 이 장소에서 토니는 그들에게 블루베리를 제공하고 있다. 토니의 성격을 강조하는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스티브와 브루스는 초기에는 은연중 서로에 대한 탐색으로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낀 토니는 두 사람 사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블루베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풀이를 받는다. 블루베리는 파란색 혹은 보라색 열매를 맺고 있는 다년생 꽃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상업용으로 재배한 야생 블루베리 및 재배된 것 등은 모두 북미가 원산지이다. 하이브시 품종은 1930년대 유럽에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베리의 작은 완두콩 크기의 열매를 갖고 있는 로우부시. 블루베리 야생화 더 크고 재배된 덤불에서 성장한 하이부시 블루베리로 구별되어 있다. 캐나다는 로우부시 블루베리의 주요 생산국. 미국은 전 세계 하이부시 블루베리 공급량의 40%를 생산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5. 토르 식당 방문하다. 토르 2011 전사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 부친 오딘 안소니 홉킨스의 오만함 때문에 환상적인 아스가르드 왕국에서 쫓겨난다. 결국 토르는 인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지구를 찾는다. 과학자 제인 포스터 나탈리 포트만화 사랑에 빠진 토르. 토르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가르친다. 한편 고향에서 온 악당이 어둠의 세력을 지구로 보낸다.
토르는 자신의 숨겨진 괴력을 발휘해 어둠의 세력 퇴치 작전에 나선다. 시리즈 첫 번째 토르 영화.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는 식당을 방문하면서 그의 불같은 성격을 드러낸다. 처음으로 쓴 커피를 맛본 토르. 다른 사람을 부르짖으며 머그잔을 땅에 던지는 돌발 행동을 벌인다. 주변 사람들과 대조되는 토르의 돌발 행동을 보는 것은 묘한 흥미로움을 전달시키고 있다. 그가 지구 생활을 배워나가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커피는 이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소비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식음료이다. 커피는 사전적 의미로는 볶은 커피콩으로 만든 음료이다. 색은 어둡고 쓴맛이 난다. 약산성인 커피는 주로 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인간에게 자극 효과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커피는 볶은 콩을 뜨거운 물에 담가서 걸러내는 방식으로 추출하고 있다. 차가운 아이스 커피는 젊은 층에서 일반적으로 뜨거운 것이 노년층에서 선호하고 있다. 커피는 에스프레소, 프렌치 프레스, 카페라떼 혹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뜨거운 캔, 커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쓴맛을 완화시키거나 풍미를 위해 설탕, 대체물, 우유, 크림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6. 완다의 1950년대 식사. 완다비전 2021. 작은 마을에 슈퍼히어로인 여자와 남자 로봇이 함께 살고 있다. 마을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상한 일들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움직인다. 그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친숙한 동료들과 팀을 결성한다. 완다비전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음식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완다의 초대를 받은 남편. 비전의 상사와 그의 아내를 위해 막바지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손님에게 자신의 음식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마법의 힘의 도움을 받아 여러 코스 요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완다의 모습은 코믹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음식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완다와 비전의 관계는 매우 돈독해지고 있다. 7. 아이언맨 도넛을 먹다. 아이언맨 2010. 세상은 갑옷을 입은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이 억만장자 발명가 토니 스타크의 이중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토니는 자신이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을 군대와 공유하라는 정부, 언론, 대중의 압력을 받기 시작한다. 자신의 발명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토니 스타크. 페퍼 포츠, 제임스 로디 로즈와 함께 협력 관계를 맺고 외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하려는 반격 작전을 시도하게 된다. 아이언맨 2에서 토니 스타크는 과음을 한 뒤 육신이 죽어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낀다. 숙취 해소에 도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식음료 업체 랜디 도넛을 찾는다. 가게 옥상에서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언맨. 그의 옆에는 도넛이 담겨져 있는 대형 박스가 놓여 있다. 이후 토니는 닉 퓨리 사무엘 L. 잭슨을 만나게 된다. 토니가 패스트푸드 매니아라는 것 때문인지 그는 다소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드러낸다. 그렇지만 토니가 아이언맨 장치로 변신했을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보여주어 그만의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게 된다. 도넛은 누룩을 넣고 튀긴 반죽으로 만든 페이스트리 일종이다. 집에서 만들거나 구입할 수 있는 달콤한 스낵이다. 전문 빵집, 슈퍼마켓, 음식 가판대, 프랜차이즈 전문 판매점에서 쉽게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다. 도넛은 밀가루 반죽을 튀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설탕, 초콜릿, 메이플 글레이징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한 토핑과 향료가 추가된다. 도넛에는 물, 발효제, 계란, 우유, 설탕, 기름, 쇼트닝, 천연 또는 인공 향료를 포함시킨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8. 하워드 스타크의 퐁듀 마이너스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2011. 1942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다. 체력이 약한 스티브 로저스는 또다시 병역 거부를 당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에르스카인 박사가 비밀 프로젝트 재생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참여한다. 스티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용기, 재치, 양심을 입증받은 뒤 약한 몸은 갑자기 인간의 최대 잠재력을 갖춘 슈퍼맨으로 환생하게 된다. 한편 에르스카인 박사는 나치 독일의 비밀 히드라 요원에 의해 암살당한다. 홀로 남겨진 스티브는 진정한 캡틴 아메리카로 거듭 발전해 히드라 수장 요한 슈미츠와의 일대 전쟁을 시작한다. 스티브는 팀의 진지한 임무가 진행되는 동안 하워드 스타크 도미닉 쿠퍼가 퐁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 매우 신중한 분위기에서 음식 이야기는 잠시나마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낸다. 음식에 대한 언급은 스티브가 자신의 변신한 몸에 대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순진함을 강조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스티브는 이후 패기 카터 헤일리 아트웰과 잊혀지지 않는 대화를 나누게 된다. 퐁듀는 흔히 녹인 치즈와 와인으로 구성된 요리이다. 양초나 스피릿 램프로 데워진 휴대용 스토브 위에 공용 냄비 카클롱 혹은 퐁듀 냄비에 담겨 제공되고 있다. 빵과 때로는 야채 또는 기타 간식을 냄비에 담가서 먹는다. 1930년대 스위스 치즈 연합에 의해 스위스 국민 요리로 홍보된다. 1950년대부터 퐁듀라는 용어는 퐁듀 냄비에 뜨겁게 보관된 액체 냄비에 음식을 담그는 다른 요리, 즉 초콜릿 퐁듀, 과일이나 페스트리 조각을 담근 퐁듀 오 쇼콜라 등으로 발전된다. 녹인 초콜릿 혼합물과 고기 조각을 뜨거운 기름이나 국물에 조리하는 퐁듀 부르기뇽도 추가된다. 1960년대 북미에서 대중화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로 전파된다. 9. 카블로이 추잉껌 로키 2021 변덕스러운 악당의 대명사가 로키이다. 그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공개되는 새로운 시리즈에서 장난의 신 역할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로키는 놀라움을 선사하는 시리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씹는 껌이라는 작은 소품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사소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극중 1549년 모비우스 오웬 윌슨이 원시적 형태의 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한다는 것은 스토리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껌이라는 재미있는 이름과 포장지의 등장은 로키 시리즈 전체의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 몫을 해낸다. 껌이 등장하는 순간은 로키가 변형해서 속임수 행위를 시도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설정으로 풀이받는다. 버블껌 혹은 풍선 껌은 씹는 추잉껌의 일종이다. 입 밖으로 거품처럼 부풀릴 수 있도록 제조됐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추잉껌은 치클과 같은 천연 고무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순도와 청결도 테스트를 통과해서 제조되고 있다. 현대식 추잉껌은 합성 껌 기반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면 맛이 더 오래 지속되고 질감이 부드러워지며 끈적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10. 윌슨 피스크의 오믈렛 데어데빌 시리즈 맨 머독은 어렸을 때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당해 시력을 상실하는 사고를 당한다. 그는 본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은 대신 독특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초인적인 감각을 부여받게 된다. 성인이 된 그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는 남자 되어 데블이 되어 밤에는 헬스 키친 거리를 활보하는 자경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어진 막강한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블 프랜차이즈에서 잔혹한 악당 중 한 명이 윌슨 피스크 빈센트 도노프리오이다. 그는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잔인함을 갖고 있는 악한이다. 흥미롭게도 그는 오믈렛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재능을 드러내고 있다. 오믈렛 요리를 할 때 윌슨은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멜로디 사운드에 맞추어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설정으로 주목을 받아낸다.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깨끗한 아파트.
이러한 장소 주방에서 윌슨이 취하고 있는 요리 만드는 행동은 비록 폭력적인 사업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의 속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수괴가 보여주는 평범한 요리 만드는 모습. 그가 자행하는 충격적인 범죄 행각과 대비되어 관객들에게는 더욱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전달시키고 있다는 소감을 듣는다. 오믈렛은 계란으로 만든 대표적인 요리다. 프라이팬에 버터나 기름을 넣고 튀긴다. 오믈렛에는 부추, 야채, 버섯, 고기 혹은 햄이나 베이컨, 치즈, 양파 등을 조합해서 만들고 있다. 계란 전체나 계란 흰자를 소량의 우유, 크림 또는 물로 휘저어서 만들어낸다. 최초의 오믈렛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요리 쿠쿠 사비즈와 만드는 방법이 거의 같다고 한다. 요리 평론가 아랑 데이비드스는 16세기 중반부터 프랑스로 전래돼 지구촌 각국에서 즐겨 먹는 요리 중 하나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